공포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두려움, 불편함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그 원인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영화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입니다. 그중 너무나도 유명한 샤워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 구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오브젝트를 우측 하단에 배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좌측, 중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익숙치 않은 위치에 메인 오브젝트가 위치하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 메인 위치에 범인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니 공포감이 극대화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범행 장면 자체는 그닥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범행 직전의 두려움, 그리고 그 후의 모습이 더 인상적입니다. 시각적 연결장치 매치컷을 통해 샤워기, 배수구, 마리온의 눈동자로 이어집니다. 회전과 흡입, 그리고 흐름을 연결합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혹은 현실에서 심리로 빠져드는 이동이 느껴집니다. 매일 보는 사람의 눈동자임에도 다른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집니다. 수직 수평이 전복이 됨으로써 시각적 안정감을 깨트립니다. 그러므로 심리적 불안과 죽음의 낯설음을 느끼게 됩니다. 신디 셔먼, 마그리트 같은 아티스트들이 유사한 작업을 했죠. 마그리트의 유리집이라는 작품인데 보시면 얼굴이 뒤통수에 재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지적 불안감을 유도하며 익숙한 현실에 균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관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죠. 신디 셔먼의 사진 작품입니다. 기괴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잘 보시면 이목구비의 위치, 배치 그리고 각도가 조금씩 틀어져 있습니다. 피카소의 입체파 구성과 흡사하지만 핵심이 다르죠. 피카소는 보는 방식을 해치한 경우고 신디 셔먼의 작품은 보이도록 요구된 방식을 해치한 것입니다. 페미니즘의 사회적 시선에 대한 비판이 많이 담긴 그녀의 작품 해석 방법이죠. 탐정이 투숙자 명단을 보는데 노만이 같이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껌을 씹으며 움직이는 턱관절과 보기 드문 카메라 앵글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냥 꿈틀대는 생명체 정도로 느껴집니다. 사이코패스의 뒤틀린 자아가 화면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칼 데오도르 드레이어의 1928년작 잔다르크의 순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시종일관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합니다. 그래서 관객이 편히 관람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만 얼굴의 각도만큼은 아니지만 지나친 클로즈업과 모노톤에서 오는 강렬한 컨트라스트는 풀컬러에서 오는 디테일이 가지지 못한 강렬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욱 불편함이 배가 됩니다. 웨스 크레이븐의 1984년작 나이트메어입니다. 중절모와 화상 입은 얼굴,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진 장갑, 살인마 프레디 크루거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죠. 일단 이 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꿈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은 모두가 꾸기 때문에 관객 중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이 흉측한 외모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죠.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꿈은 억압된 욕망이나 트라우마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프레디는 잠재의식 속으로 침입해 피해자들이 숨기거나 잊고 싶어하는 과거의 두려움, 죄책감, 트라우마를 시각화된 공포로 변형해 공격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그림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의 영향을 받은 달리는 그의 작품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표작 기억의 지속에서 등장하는 녹아내린 시계처럼 현실의 질서가 무너지고 시간과 공간조차 왜곡되는 장면은 프레디의 악몽 세계와도 맞닿았습니다. 프레디 외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공포영화 빌런 중 가장 개성이 부각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칼날 장갑입니다. 본인이 직접 무기를 제조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장갑에 칼을 붙인 것이 뭐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루엣의 효과는 그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칼날 장갑과 중절모의 언밸런스함이 더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중절모와 칼날 장갑을 제거했습니다. 매우 평범한 실루엣으로 바뀐 것을 느끼실 겁니다. 칼도 쥐어줘 봤습니다만 역시나 프레디의 실루엣은 공포감을 느끼기에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얼굴입니다. 공포영화의 살인마들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스크림의 고스트 페이스, 13일 밤의 금요일 속 제이슨 부이스의 하키 마스크, 할로윈의 마이크 마이어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일종의 국룰입니다. 하지만 프레디는 얼굴을 전부 드러냅니다.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아주 흉측하게 생겼죠. 화상을 입은 설정이 스토리상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기에 다른 공포물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셔츠의 컬러 조합입니다. 최악의 컬러 조합으로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조합은 레드와 그린입니다. 감독인 웨스 크레이븐은 저 조합이야말로 가장 불협화음을 일으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스웨터와 불안한 색의 조합은 잠재의식 속 위협과 기괴함을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보색이란 색채 이론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색을 말합니다. 가장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색상 조합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색상환이라고 하는데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두 색이 보색입니다. 여기서 블루의 보색은 그렇죠, 옐로우입니다. 그린의 보색은 레드입니다. 보색을 언급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색은 예술작품에서 거의 금기시되는 색상 조합입니다. 게다가 정록생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보색이자 시각적으로 가장 불편한 색상 조합 중 하나인 저 강렬한 레드와 그린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그 불편함 자체를 통해 프레디의 괴이하고 불쾌한 인생을 더욱 강조하려는 웨스 크레이븐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98년작 링입니다. 공포영화 중 가장 강렬하고 상징적 시퀀스 중 하나로 시각적으로 분석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보통의 호러 영화는 주인공과 빌런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포가 발생합니다. 링에서는 남주 류지와 TV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질적인 공포를 마주합니다. 이 영화가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류지가 느끼는 공포감을 고스란히 관객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류지가 지금 TV를 통해 공포를 느끼듯 관객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저화질의 화면입니다. 화질의 흐릿한 화면은 공포를 설명이 아닌 감각으로 밀어붙입니다. 4K니 HD니 화면의 구성 요소보다는 화질의 퀄리티가 선점되는 요즘과는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히치콕의 영화가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이유가 화질과는 상관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터너의 작품 눈보라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배경과 사물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어떤 상황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반대로 분명한 것은 위급하고 곧 무슨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죠. 이 작품은 그 어떤 묘사나 디테일한 설명이 되어 있진 않지만 감각적인 색채와 화면 구성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선사하죠. 사다코가 걸어오는 TV 화면 속에서도 터너의 그림에서도 그 어떤 디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포와 불안보다도 더 크고 깊게 우리를 압도합니다. 사다코가 TV 화면 속 2차원에서 현실의 3차원으로 넘어오는 장면은 단순한 공포 연출을 넘어 차원을 파괴하는 미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객이 안전하다고 믿는 프레임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영화의 평면적 서사 공간이 입체적 현실로 침투하는 순간 우리는 보는 존재에서 이야기의 희생자이자 목격자로 전환됩니다. 이탈리안 예술가 폰타나의 작품을 잠시 보시죠. 개념 연작입니다. 캔버스에 구멍을 뚫거나 자르는 행위를 통해 회화의 평면성을 깨고 공간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폰타나는 예술을 평면성의 한계에서 해방시키고 관람객이 공간에 유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링과 폰타나의 작품 둘 다 차원을 넘나들며 관객의 의지와 관계없이 참여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결국 공포와 미학은 서로를 밀어내는 듯 하면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 맞닿았습니다. 아름다운 균열을 보일 때 그 틈새로 가장 날카로운 공포가 스며듭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시네마였습니다.